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명소죠. 로마 콜로세움이 화려한 빛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 두 나라의 예술가들이 손을 잡고 AI 기술과 전통 예술을 결합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무대를 만들었는데요. 그 특별한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익살스러운 도깨비 문양과 위험 있는 호랑이, 화려한 색채의 단청까지 한국을 상징하는 전통 이미지들이 고대 유산의 상징 콜로세움 외벽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2000년의 세월을 품은 거대 석조 건축물과 현대의 영상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조합에 관람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로마에 여행을 와가지고 한국의 전통 단청이나 아름다운 건축물을 로마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콜로세움에서 볼 수 있어서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벅차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제작된 미디어 영상은 AI 기술을 통해 콜로세움 외벽에 정밀하게 투사됐는데요. 빛의 예술이라 불리는 파사드 상영회입니다. 시간의 울림을 주제로 기획된 4편의 작품은 집장생도와 고전 회화, 전통 건축 문양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유산이 AI 기반 기술로 재해석돼 콜로세움 외벽 전체를 수놓았습니다. Il progetto che presentiamo appunto è questo mix di colori che racconta quelli che sono, diciamo, i pattern e i motivi architettonici che più riconosciamo tutti noi che viviamo sia in Italia che in Corea in modo, diciamo, colorato, nuovo e dinamico, accompagnati da una colonna sonora generata dalle immagini stesse. 1884년 조선과 이탈리아 왕국이 처음 수교를 맺은 지 140년. 두 나라는 오랜 우정을 기념하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를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다양한 방식의 문화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상호문화 교류회를 계기로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콜로세움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가분들의 미디어 아트 영상을 저희가 상영하게 됐습니다. 이번 상영회는 이 한국과 이탈리아 작가들이 공동 제작한 프로젝트로 이 콜로세움 외벽에 한국 문화유산 콘텐츠가 처음으로 상영된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랜드마크에 미디어 아트 매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국의 어떤 고전 회화랄지 고전 이미지들 그리고 어떤 랜드마크 이미지를 원본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그 재해석된 양국의 이미지들이 인공지능을 만나면서 또 새롭게 만들어낸 컨텐츠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이 만나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 파사드 상영회. 빛으로 그려낸 문화의 향연은 예술이 국경을 넘어 진정한 교류의 언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한 축제,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30주년을 맞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2천여 명의 태권도인들이 국경과 세대를 넘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태권도로 하나 된 축제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공중에서 몸을 빠르게 회전하며 고난도 회전 기술을 선보이는 선수들. 순식간에 이어지는 발차기로 완벽한 공중 격파까지 선보입니다. 무대를 가득 채운 강렬한 퍼포먼스에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함께한 이 축제는 세계 태권도 한마당입니다. 세계 214개국까지 태권도를 하고 있고 태권도 인구가 무려 2억 명이나 됩니다. 국교원의 목적 사업인 국교 태권도가 세계 속에 다시 자리 잡고 올림픽 태권도로서 더욱더 굳건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태권도 한마당을 하게 됐습니다.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지난 1992년 처음으로 막을 올린 세계 태권도 한마당. 이제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하나로 모이는 이 글로벌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미국에서 열려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세계 32개 나라에서 약 2천여 명의 태권도인들이 참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 이번 대회는 미국 캘리포니아를 뜨겁게 달구며
태권도의 열기와 감동을 전했습니다. 올림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만 참여하는 태권도인 걸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태권도는 할아버지도 할 수 있고 할머니도 할 수 있고 며느리도 할 수 있고 손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격파, 품새, 태권체조 등 15개 종목에 참여하는 참가자들. 개인전에 나서 기량을 펼치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팀을 이뤄 하나의 무대를 함께 완성해 나갑니다. Everyone I get to meet and other family, it's like a big family, you know. Outside of my family, it's like my Taekwondo family, you know, and we get awesome connections and we meet tons of people. 나이와 국적을 뛰어넘은 태권도 사랑은 81세 최고령 사범의 무대에서 특히 빛이 났습니다. 오랜 세월 태권도를 지켜온 강 사범에게 관객들은 진심을 담아 존경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태권도가 세계화가 된 지 오래됐지만은 이 다민족이 만나서 이렇게 한마당 한다는 건 한 축제거든요. 태권도의 앞날을 더 밝게 하는 그런 한 축제장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도복을 입고 가는 날까지 영원히 태권도를 가르칠 겁니다. 순위를 다투는 올림픽과는 달리 누구나 참여해 태권도를 즐길 수 있는 세계 태권도 한마당. 나이와 국적을 넘어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만남은 이제 모두가 함께 만드는 진정한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한인 예술가 8명의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과거 물탱크로 사용됐던 이색적인 공간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전통 민화와 유화, 또 설치 영상까지 다양한 장르를 통해 한국의 정체성을 새롭게 조명했는데요. 그 특별한 전시를 함께 감상해 보시죠. 고요한 돌벽 사이로 한국과 포르투갈 두 나라의 문화가 교차합니다. 17세기 지어진 물탱크실이었던 이곳은 지금은 리스본 대학교 안에 자리한 독특한 예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모름.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8명의 한국인 예술가들이 유화와 드로잉, 민화와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모든 작품 속에는 정해진 길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타국에서의 삶을 예술로 풀어낸 전시는 동시에 작가들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포르투갈에서 살면서 한국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자연환경, 문화가 이제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제 작업에 반영을 하고자 하죠. 이제 외국에 나와서 또 아티스트로 산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점들을 서로 공유하고 의논하고 서로 함께 잘 헤쳐나가보자, 이겨보자,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예술 활동을 더 꾸준히 해보자 하는 게 저의 설립 배경이고 목표고. 한인 작가들의 신선한 작품 세계는 현지 관객들의 호기심과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Coreia tem muito essa liberdade artística única. Pelo menos tirar o olhar da cultura ocidental é sempre bom e marcante. Na verdade, acho que é a primeira vez que eu estou a ver obras de artistas coreanos e sim, então a exposição está fantástica. 이번 전시는 주 포르투갈 대한민국 대사관과 재외동포청 그리고 리스본 대학교 미술대학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한인 예술가들에게는 창작의 무대이자 현지 사회와 교류를 넓히는 창구로서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런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사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타국에서 마주한 한국적 감성. 작품 하나하나에 깃든 작가들의 시선은 낯선 공간 속에서도 익숙한 이야기를 건넵니다. 포르투갈 속 작은 한국. 그 울림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호주 멜버른. 환하게 불이 켜진 태권도 도장을 향해 노신사가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태권도 꿈나무들이 너도 나도 깍듯하게 인사를 건네고 정중앙에 자리 잡은 노신사를 향해 예의를 갖춰 태권도 품새도 선보입니다. 범상치 않은 이 노신사의 정체, 바로 호주의 태권도의 뿌리를 내린 오영렬 사범입니다. 품새를 하면 좀 이렇게 자세도 좀 그렇게. 태권도 꿈나무들에게 이런 영광은 또 없습니다. 여든을 훌쩍 넘긴 세월은 무심히도 오사범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지만 자세 하나하나를 봐주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기만 한데요. 지금이야 뭐 한류가 워낙 뭐 많이 뜨고 있고 뭐 K-팝, 뭐 드라마가 많고 뭐 너무가 많은데 한국인뿐만 아니라 동양인들도 지금 호주에 많이 없던 그런 시기에 호련 단신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게 최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발자취를 저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렬 사범이 호주에 처음 발을 디딘 건 1972년. 우연히 만난 호주 청년에게 태권도를 가르친 경험이 호주 이민의 계기가 됐는데요. 베트남전 참전 당시 태권도 교관으로 외국 군인들과 영어로 소통했던 오 사범에게 낯선 땅에서의 도전은 크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내가 꼭 외국에 가서 태권도를 가르치겠다, 우리나라 무술을 가르치겠다 하고 그때도 제가 영어 학원을 꼬박 다녔습니다. 외국 사람이 오면 전부 내가 가르쳤어요. 당시 호주 멜버른의 한인이라고는 고작 12가정 남짓. 태권도는커녕 한국이라는 나라조차 낯설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태권도 그러면 그 단어 자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 태권도 사범들이 코리안 카라테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바꾸느라고 많이 신경을 쓰고 간판도 태권도로 쓰고 72년도, 73년도 그때가 브루스리가 굉장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태권도도 붐이 난 거예요. 그렇게 1973년 오사범은 태권도라는 이름을 호주 땅에 처음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호주 내에서 유일하게 선수 생활까지 해본 입장으로서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참 바쁘게도 활동했습니다. 고수가 없어도 호주 전역을 누비며 태권도 시합을 열고 제대로 된 대회 운영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쉼없이 움직였죠. 오로지 태권도를 향한 오사범의 정성이 통했던 걸까요? 1975년 제2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선 제자들이 은메달과 동메달을 연이어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오사범의 오랜 꿈은 현실이 됐습니다. 서울 올림픽이라든지 뭐 바셀로나 뭐 전부 시범 종목으로 했지만 그게 이제 정규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호주 올림픽위원회에 차출돼 가지고 그 경기 규정을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에. 시드니 올림픽 그 1년 동안 이제 근무하게 되어서 모든 걸 오가나징할 수 있었거든요. 참 자랑스럽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픽업 돼가지고 세계연맹 가서 3년을 근무했거든요. 정년퇴직까지. 어느덧 태권도 사범으로서 살아온 인생도 환갑을 바라봅니다. 그동안 배출한 제자만도 무려 10,000명을 훌쩍 넘는데요. 하지만 오영렬 사범은 여전히 도장을 떠날 수 없습니다. 태권도 대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아직도 수많은 제자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Very, very lucky to have Grandmaster Rowe as the instructor here. There are many, many clubs around the country that don't have the privilege of having a Grandmaster as their instructor. So, yeah, I feel very privileged. As an instructor, always taking on his advice and a very good inspiration to have as an instructor. 이제 호주 빅토리아주에만 150개 넘는 태권도 도장이 생겼습니다. 불모지였던 이 땅에 뿌리내린 태권도의 씨앗이 이제 수많은 제자와 도장,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의 활약이라는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오사범은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와서 선배다 사범한테 인사 꼬박꼬박하고 그런 예의를 내가
가르쳐가지고 그런 예의를 실행하는 이 호주인들이 참 보기가 좋아요. 뭐 태권도는 제가 발이 흔들흔들할 때까지는 할 겁니다. 제자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엔조이를 하면서 저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 인생은 뭐 끝날 때까지도 태권도는 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본 제국군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선포했던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조선민족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있던 무장단체. 평소에는 호랑이 같은 맹수를 사냥하다 전쟁이 벌어지면 일종의 특수부대로 전투에 참여했고 이번 다큐를 통해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한국의 독립운동가 역사의 일부였다는 것을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훨씬 더 큰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훌륭한 조상들이 후손이라는 것을 훨씬 더 똑바르게 살고 한국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독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찾고 그에 정당한 예우를 해드림으로써 우리가 앞으로의 발전과 미래를 열어가는 데 어떤 자부심과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해 주신 안준범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도 생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조국에 묻히시기를 늘 원하고 계셨는데 감사한 마음입니다. 80주 기를 기해서 또 이렇게 보훈부에서 이렇게 예우를 다 잘 갖추어 주시고 또 여기 브라질 또 상파울루 총영사관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또 이 예우를 갖춰 주시니까 저희 그 가족들은 정말 참 좋습니다.